민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도.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 채널 밍아밍아 민지입니다. 오랜만에 선생님 느낌으로다가 비문학 공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 수능이 끝난 해다 보니까 이제 고3이 되시는 분들이 이래저래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민지국어라는 채널에서 이 국어 공부법을 한번 다뤄볼까 생각했지만 민지국어에서는 문제 푸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다루진 않았으니까 문제풀이 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은 과학 독서 지문, 올해 시행된 2020년 수능은 사회 분야 독서 지문이 킬러 문제였잖아요. 앞으로도 안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정보가 완전 초면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는 그 감을 잃지 않게 유지해줘야 수능장에 가서도 떨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비문학 공부입니다. 민지는 어떻게 비문학을 공부를 했는지 핵심 팁만 말해드릴 테니까 막막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지 채널 1. 각 문단별 첫 문장을 소중히 하기. 시험장에서 모의고사 시험지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탁 넘겼더니 문제가 비문학 지문이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각 문단별의 첫 문장을 싹 스캔했어. 이 문단별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문의 제재. 첫 문장을 짝짝짝 스캔했을 때 공통된 단어가 있어. 그 단어가 바로 제재입니다. 이 지문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고 지문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글의 구조가 대강 이렇게 되는구나. 문단이 나뉜다는 건 이 나뉜 부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달라지는 거라고. 그러므로 그 문단이 나뉜 부분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은 이 글은 이렇게 굴러가겠구나. 전체적인 구성이 머리에 잡힙니다. 이 제재와 구성을 모르고 냈다 깔아 본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검정 글자에 밑줄만 쭉쭉쭉 그으면서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머리에 남는 게 없을 확률이 커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가야 글자의 바다에서 허덕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직접 보여드리려고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올해 진행된 2020년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문단별 첫 문장을 표시해 두었는데요. 여기 문장들에서만 겹치는 단어를 몇 번 겹쳤는지 한번 세어봤어요. 이식 8번, 이식편 3번, 조직, 세포, 이종이식, 레트로바이러스 2번씩.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 글은 이식 관련 설명이겠구나. 이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제재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문단에서 보면 화제 제시 부분이죠. 이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야기거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니까 이 이식은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된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대체 방법을 소개를 좀 하겠죠. 다음 문단의 첫 문장에서는 이식의 한 종류인 이족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 설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땐 개념을 체화하면서 읽어야겠다라고 대비가 가능하죠. 그런데 다음 문단에서 이종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레트로바이러스다 라고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레트로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도 살아남은 경우가 있다라는 이 문단의 첫 문장으로 보아 이전 문단에 나왔던 레트로바이러스를 뭔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느낌이죠. 마지막 문장은 아직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글 전체가 예측이 되면 진짜 본문을 본격적으로 읽을 때 어떤 점에 집중하여서 읽어야 된다는 게 대략적으로 잡혀요. 민지 채널 특히 이런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이 지문 분석 노트처럼 세세한 내용까지 함께 담겨있는 그런 문제집을 추천합니다. 답지에서 분석된 전개 과정과 내가 생각했던 글의 구조 이런 것들이 맞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민지 채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비문학 독서 수능 문제가 수능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수험생이 새로운 정보를 글로써 습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독서 지문은 너네가 모르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잖아. 생소한 용어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용어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이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핵심 용어는 무조건 네모, 핵심 문장은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서 문제를 풀다가 지문으로 돌아올 때 헤매지 않게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또 등장한 용어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문장이 있으면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따로 구조화해두는 것이 좋겠죠?
덧붙이자면 저는 그 지문 속에 예시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꼼꼼하게 읽어요. 사실 이런 예시가 여러분들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시들이 그 지문 내용을 나한테 이해시켜줘가지고 문제를 잘 풀게 해주는 핵심 키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점수 매기기? 뉴뉴 아니야. 맞은 것보다 틀린 오답에 집중하세요. 이 문제를 왜 오답을 선택을 했는지, 내가 왜 이 지문에서 이 문제가 헷갈렸는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비문학 문제집은 답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빅데이터 답지가 진짜 미치도록 꼼꼼해. 답지 두께가 이래요. 답만 띡 나오고 해설만 한 줄 띡 나오고 그런 것보다 선지별로 함정인 이유가 잘 설명돼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르시기 바랍니다. 해설을 봤는데 줄글로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은 이 빅데이터 책에는 이렇게 문항별로 QR코드가 전부 존재를 합니다. 이 QR코드를 찍어서 간단하게 해설 강의를 듣는 것도 여러분들 방법일 것 같습니다. 민지 채널. 자, 여기까지 민지의 큼직큼직한 비문학 공부 방법은 소개를 해봤는데 세세한 것까지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공부량은 어떻게 했느냐? 저는 비문학은 약간 감 잃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지문 내용은 어차피 다 초면이야. 내 독해 방법을 연습하고 길러나가야 되는 거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는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 이런 기출문제집을 하나 딱 갖다 놓고 학교 가는 날만 하루에 지문 2-3개씩만 풀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기출문제집을 꼭 봐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비문학은 진짜 기출문제를 무조건 추천해요. 기출문제집은 수능에 직접 출제된 문제들이야. 수능 문제 내는데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이십니까? 국어 분야의 전문가들이 40일 동안 감금당하면서 문제 출제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여러 번 다듬고 정제해서 수능에 부합하는 형태로 만드신 거잖아요. 당연히 가장 여러 번 풀어야 됩니다. 우리 때도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겨울방학 때 풀어야 개이득인 거 아시죠? 학기 중에는 내신 공부하고 EBS 연계고제 풀어야지. 겨울방학 지금 이때 기출문제를 풀어놓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이거는 비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래. 민지 채널. 자, 지금까지 민지의 비문학 독서 기출문제 공부 방법이었고요. 사실 공부에는 왕도가 없고 각자의 풀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팁들을 강요하진 않아요. 정말 막막하신 분들은 이 팁들로 시작을 해서 자기 공부 방법을 차근차근 찾아 나가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빠롱 안녕.